미스터리 보통 한 달에 7, 80만 원에다가. 저는 지금 충북혁신도시 공영버스터미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혁신도시에 오는 것을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순발라스 참치팀의 참치입니다. 너 아니고 남예슬입니다. 저희 참치팀은 지난 8월 9일 청춘밸런스 수도권 3팀의 권역별 간담회에 참여했는데요. 그곳에서 다른 팀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혁신도시를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참치 스페셜 에피소드는 혁신도시 편입니다. 혁신도시가 뭘까요? 요즘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역 혁신체계의 거점으로 계획된 도시가 혁신도시예요. 원래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2007년 수도권에는 약 85%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금은 44.3%까지 내려갔습니다. 2007년 비수도권 지자체 협의를 통해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어요. 이후 차례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결과 현재 총 153개의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을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혁신도시 사업의 1차 목표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생겼으니 인구도 많이 늘었겠네? 늘긴 늘었죠? 하지만 대부분 계획 인구는 달성하지 못했다고요. 여기 통계를 보시죠.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계획 인구를 달성한 지역은 부산과 전북에 위치한 단 2개의 혁신도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권 사람들도 2015년까지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다시 이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혁신도시에 오는 것을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아니, 혁신도시가 뭐가 부족하길래? 그래서 혁신도시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혁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시는 택시기사님, 공인중개사님, 카페사장님과 인터뷰를 나누었는데요.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충북혁신도시 공영버스터미널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인 혁신도시 사업의 중심인 이곳에 주민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곳의 주민들은 혁신도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진천 읍내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요. 이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오게 돼서 여기는 80%가 임대 아파트라 방이 모자라니까 여기 바깥에 신도시 바깥에는 전부 원룸이에요. 다 원룸에 가서 살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혁신도시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옵니다. 120평의 세가구 원룸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룸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내 계획 인구수에 맞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나니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이동한 수도권 인구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님처럼 주변 지역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부족해진 것이죠. 게다가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혁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혁신도시는 가족이 함께 오는 것보다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필지당 가구수 제한이 존재해서 원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원룸이 없으니 혼자 비싼 아파트에서 살 수도 없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선택하는 것이죠. 혁신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선 필지당 가구수 제한을 완화하여 저렴한 원룸촌을 형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직 신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정말 나빠요. 그게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거는 좀 대중교통들이 조금 그 빈도가 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성군과 음성군의 경우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합니다. 저희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충북혁신도시에서 걸어 다녔답니다. 흑유. 정말 너무 더웠는데요. 차 타고 가면 되지? 실제로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우리 부릉참시처럼 자차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 편한 도시라고 해요. 개꿀. 그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힘이 합치가 안 돼요. 님비, 핀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좋은 거는 우리 군으로 다 그런 게 있죠. 문제는 양 군이 서로 시가 되려고 하다 보니 인구를 자꾸 이렇게 서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혁신도시는 처음에 지자체 간의 협력을 기초로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천, 음성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충북혁신도시와 광주, 나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남혁신도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지자체 사이에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혁신도시를 통해 이득을 많이 보려는 거죠. 전남혁신도시는 지자체 간 발전기금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충북은 혁신도시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진천과 음성에 속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저희가 충북혁신도시의 음성에 위치한 혁신도시 버스터미널에서 진천의 공인중개사무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니 시외할증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두 지자체는 쓰레기 봉투도 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혁신도시 속에서 지자체를 구별하여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죠. 지자체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여러 문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제 시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실질적인 지방의 균형 발전 거점 도시로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 청춘밸런스 청년서포터즈 참치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못 참지.